한문희 사장님,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철도청 영무원으로 시작해서 40년간 철도 한 길을 걸어온 찐 철도맨이신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도에 대한 애정, 비전이 남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오래 묵은 현안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사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철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가 SR 설립 10년입니다. 경쟁 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인데, 똑같은 철도를 똑같다 말하지 못하면서 지금 불필요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장님 작년 12월 국토부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통합과 분리 중에 어떤 결론을 발표했습니까? 판단은 유보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니 현재의 경쟁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쟁 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는 게 옳은지 통합하는 게 옳은지 그 결론을 유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뜻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9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국토부가 낸 보도 자료예요. 이거 보셨어요? 네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사장님 눈에 걸리는 대목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중간에 보면은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 추천위원은 중도의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조가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죠. 네, 중간에 뭐 참여하다가 나갔잖아요. 그 최종 결론 내는데 같이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은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 발전을 모색해야 될 사장님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서둘러서 국토부에 정정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적어도 3만 명 직원의 수장으로서 그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걸려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판단이 유보돼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위원회의 결과를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주어가 위원회거든요. 위원회가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통합 유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복 비용이 최대 연 406억 발생한다 이렇게 분과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기차 타는데 어플도 따로 설치하고 회원가입도 따로 해야 되고 결제수단도 따로 해야 되고, 이게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죠. 그런데 지금 뭐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첫째, 국토부는 SR이 코레일보다 10% 싸다. 그리고 여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선로 사용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선 10% 싸다. 그게 경쟁 효과다 하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일부 주장에서는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어이가 없는 언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니에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SR의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수익 뭐 좀 낮춰도 괜찮다 이런 게 같이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냐고요. 지금 KTX가 연간 5,300억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왜 토탈 적자가 5천억 마이너스냐? 아니 철도공사 사장님이 이런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은 지금 교차 보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속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 누리호 화물열차 적자를 다 보존하잖아요. 그런데 SR은 금싸라기 극자 노선만 갖고 운영해서 뭐 10% 떼주고도 얼마든지 운영하는 거죠.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동생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쪽하고 혼자만 먹고 살면 되는 쪽하고를 단순 비교해서 이거를 경쟁 효과다. 이거 말이 됩니까? 둘째, 여객 서비스 개선을 경쟁 효과로 들고 있는데 부산 갈 때 누가 KTX 탈지 SR 탈지를 고민합니까? 비행기로 갈지 버스로 갈지 기차로 갈지를 고민하지. 저가 항공과 기차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성을 원하면 고속철도 타고 버스 안 타고, 조금 비싸도 빠른 시간을 원하면 저가 항공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는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철도 간의 경쟁으로 바꿔놓고서 비상식적인 억지 논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KTX 타고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 SRT를 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자가당착적인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SR의 이제 통합 운영에 대한 이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또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다만 이제 이 비교 경쟁을 통해서 철도 서비스의 이제 이 산업에 어쨌든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수요 정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일부의 주장도
어쨌든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저는 이제 다만 미래에 또다시 한번 이 통합의 논의나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 적어도 우리 코레일이 당당하게 그런 걸 맡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문희 사장님, 김한영 이사장, 철도국장님한테 순서대로 질문할 겁니다. 사장님, 네네. 현재 선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지만은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 철도 구조 개혁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구조 개혁 추진단의 기획팀장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왜 선로 유지 보수를 코레일이 맡도록 결정했습니까? 간단하게. 당시에 논의를 한참 해서 철도산업의 특성상 운영과 유지보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운영 부분이 유지보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선로 정보와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유지 보수 업무에 반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국은 특히 열차의 운행 밀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얼등히 높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더 밀접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김한영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쪽에 그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사 주체가 하고 국가 사업은 철도공단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공단에서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 더 낫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설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유지보수도 잘하고 개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 철도들도 시설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이 이제 제작사가 유지 보수를 담당할 경우에 자신이 만든 선로에 결함이 있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프랑스, 독일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나라는 철도 운영 유지 보수가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여 있어서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국가철도공단법 22조에 보면은 철도공단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철도공단이 선로 유지 보수 사업을 맡게 되면은 민간 위탁이 되고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영화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민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희 사장님 네. 또 해결하셔야 될 중요한 현안이 PSO 적자죠. 표에 보면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7년간 평균 내보니까 73.7%로 나와 있어요. SR로 분리되기 전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78.6%였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준 것도 2020년부터 22년까지가 코로나 시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송량 당시에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PSO 발생액이 감소해서 보상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보상률이 낮아지고 있다. 올해 지금 보상률이 2023년 3,979억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 그래서 작년보다 134억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보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은 한 뭐 70%대 후반 정도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작년보다 더 낮아질 건데요. 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지연액 산정 방식도 이게 법에 따라서 항목별로 PSO 발생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상은 지금 전체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철도 40년 전문가답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PSO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벽진호선 관련해서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이게 현실화되려면 결국은 사장님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또 여기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국회도. 네.